오늘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고 나서 특별 연설이었죠. 정말 기대해가지고 봤는데 증시가 처음에 오르길래 역시 이제 잘하면 이거 휴전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역시는 역시였었어요. 그러니까 휴전은커녕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2, 3주 안에 강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말하면서 증시가 아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. 어제 많이 올랐던 거 다 무너졌죠. 왜냐면 어제 실질적인 것들 없이 올랐어요. 어떤 뉴스였냐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올라왔지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시가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보자마자 트럼프가 평화롭게 종전할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보면서 주가가 확 내려갔죠. 열불이 날 정도로 그렇죠.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워 죽겠어요.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발언을 정리해보자면은 전쟁은 2, 3주 더 지속될 거다.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발전소가 폭격을 당할 거다. 그리고 핵심 목표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. 미국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거다. 미국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을 거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 보고 제발 좀 참전하라는 얘기입니다. 니네 나라 배 니가 지켜라. 미국이 왜 여기서 지키냐 이런 얘기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인 곳을 봤을 때 아무리 강한 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 자리로 들어가면 죽는 자리거든요. 뭐 원균 될 일도 아니고 그 자리로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? 그래서 뭐 맞으면은 다 침몰할 건데 외곽에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해협에 있는 배를 지키는 게 난이도가 어려워요.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물리쳤다, 사라졌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승전 선언도 하면서 전쟁은 더 할 거다. 빨리 항복해라 이거죠. 트럼프가 원하는 단어 하나는 이거예요. 빨리 항복해라.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은 정말 이란이 생각하는 협상과 다를 거예요. 이란은 휴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고 트럼프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휴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서로 다르니까 될 일이 없죠. 이란은 핵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트럼프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꽤 오래 걸릴 거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판 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3월 1일 날인가요? 전쟁 2월 28일 날이죠. 전쟁 딱 나자마자 제 영상에서도 이거는 장기전입니다 라고 영상 올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. 2주 3주 걸릴 거다 4주 걸릴 거다라 얘기했는데 벌써 4주가 넘어갔고 6주 차에 다 돼가고 있고 자, 그런데도 또 2주 3주 또 얘기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 러시아가 생각했던 흐름과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한계치가 다다랐어요. 경제적으로 견뎌줄 수 있는 한계치와 미국이 정치적으로 견뎌줄 수 있는 한계치가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하니까 환장을 노리신 거죠.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좀 빨리 라고 하면서 최후의 압박을 던지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이번 발언에서 트럼프의 성격들이 다 나왔는데 석기시대 의미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앞으로 2, 3주 동안 강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. 파키스탄 사건이었었는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무너졌었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었죠. 작년 제가 9월 달에 미국 갔을 때 거기 이제 가서 그 사람들 추모하는데 저도 가서 추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결국 이라크와 아프간을 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파키스탄한테 연공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 비행기 지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. 이미 뚜껑 열린 부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니네 그러면 폭격으로 니네 나라부터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릴 거야. 근데 그때 미국의 분노는 완전 진심이었어요. 건들면 다 죽이겠다 정도였거든요. 미국이란 나라가 그랬었는데 파키스탄이 뭐라 합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폭로하는 거죠.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라는데 미국 참모들이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고 이제 표현을 했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인내심이 이미 터져버렸고 내가 분노할 수 있는 끝까지 내가 지금 간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석기시대란 단어였다라는 겁니다.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경제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멘트들이 필요했었습니다. 뭐였냐면 휘발유 가격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미국인들이 느낄 만한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거를
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할 거고, 또는 최대한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게 경제적으로 영향 가는 걸 막겠다라는 말을 하기를 원했었어요. 그래서 유가가 잡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쓸 타이밍도 아니라는 거예요. 그만큼 전쟁 쪽에 지금 방점을 찍어 놓은 상태고, 전쟁이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유가 얘기하고 인플레 얘기하면은 전쟁이 길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어지겠죠. 그 단어는 아마 다음 나중쯤에 나올 겁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. 그래서 이번 연설은 어떤 시작점에 대한 연설 같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휴전과 이란이 생각하는 휴전이 다르기 때문에 참모진이 생각하고 있는 준비와 완전 다르고 있고, 그 만약에 협상을 지금 백에서 하고 있다면은 이란 협상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나 완전히 꼭지 열렸고 니네들 죽을 줄 알아. 이런 얘기예요. 이게 뭐냐면 이번에 증시 개장 휴장이거든요. 내일 금요일.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요일이 마감입니다. 그러니까 참모들이 생각한 거는 목요일쯤 말을 해서 목금 이틀 동안 증시 띄워놓고 주말에 때리고 띄워놓고 때리고 지금 이 반복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좀 뛰어놀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해버리면서 가라앉아 버렸어요. 그만큼 지금 그 참모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고, 참모들이 증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들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그냥 어떤 얘기냐면 전쟁이 짧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이제 그 립서비스로 계속 받쳐주는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. 증시가 무너지면은 전쟁을 지속할 힘이 더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. 그러니까 경제를 챙기면서 전쟁을 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. 그 결국은 전쟁의 방점을 찍었고 증시와 두 개를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경제를 좀 포기하더라도 전쟁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단 이란이 항복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모든 게 종료가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는 이란이 항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봐야 되는 거지, 휴전을 하고 뭐 핵을 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핵을 어떻게 뺍니까 이란이. 결국은 두들 때까지 두드린다는 얘기인 거죠.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. 지금 각 나라의 잔여 이제 원유 비축량이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한 140일 정도 돼요. 중국도 한 7, 80일 됩니다. 한국이 40일 정도가 안 돼요. 이제 한국은 4월까지 버틸 수 있는 양 정도라 봐야 될 것 같고,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합니다.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,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돈을 주더라도 석유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, 유조선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배럴당 1달러씩 내놓으라 했어요. 그러면 배 한 척당 한 200만 배럴 정도 실리니까 30억 원씩 통행세를 걷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 통행세를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랑 중국 위안화로 걷겠다는 얘기를 했죠. 이게 또 트럼프를 자극하는 겁니다. 트럼프는요, 자기를 자극하거나 자기한테 이제 긁은 사람은 반드시 복수합니다. 트럼프 역사를 보시면 왜 대통령이 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. 긁은 사람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고, 예전에 뉴욕 시장이 자기 긁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던 거고,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항복을 안 하고 자꾸 자기를 긁는다?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막는다? 아주 뚜껑 열리는 거죠. 거기다가 달러 패권에 도전까지 한다? 미국에 대한 도전이겠죠. 이거는 미국이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. 만약에 그냥 종전선언만 하고 내가 이겼으니까 나 뺄게, 뭐 호르무즈 해협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, 이란은 통행세를 다 이제 그 위안화랑 암호화폐를 걷게 될 거고, 그러면 중동에서 있었던 페트로달러, 이 달러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. 흔들리겠죠. 물론 사우디나 카타르나 UAE가 처음에는 달러로만 하겠지만 한쪽은 위안화를 쓰고 한쪽은 달러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그 달러 패권에 침식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. 이 페트로텔의 도전이라는 거냐면 한마디로 지금 이란은 미국 보고 들어오라고 꼬시는 겁니다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삼국지, 제가 지금 일본 부채도 일부러 그걸 갖고 온 건데, 삼국지에서 보면 성이 있어요. 성 위에서 지키면 되게 편합니다. 그러면 성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 욕을 하거나 막 해서 뭐합니까? 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죠. 왜냐면 여기서 싸우면 내가 힘드니까. 그래서 해가지고 일기토란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. 아니면 뭐하냐면 여기서 뭐합니까? 뭐 들어올려면 들어와봐 이러면서 막 약 올리면 어떡해요? 성을 타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이 여기서 엄청난 피해가 나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
이란이 계속 들어오라 꼬시고 있는 느낌이 나고, 그런 얘기에서는 협상을 할 리가 없겠죠. 약을 계속 올리겠죠. 자,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들어오는 거고, 실제로 미국도 지상전을 제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겠죠. 자, 거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란에서 힘을 신나게 빼고 나면은 이제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더 노쇠화된 상태에서 싸울 거 아닙니까? 한마디로 옛날 그 최동원 야구할 때처럼 완투한 다음날 경기를 뛰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겠죠.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큰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석유에서는 타격을 받지만,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본인들 제재까지 풀려버리고 본인들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이 둘이 만약에 그럼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음으로 지원만 해준다면은 미국의 힘을 빼는데 최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란 입장에서도 무조건 싸워야 되니까 두 나라가 지원해준다면 나쁠 게 없는 거고, 물론 이제 도와주는 게 티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,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이 DC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다.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항복하고 뭐 하려면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두드려가지고 이란 입장에서 이거 진짜 싸우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뭘 보여줘야 되는데,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이란이 그렇게 겁을 먹질 않았다라는 겁니다. 협상 중이라 하더라도 협상이 제대로 될 확률이 너무 낮다. 이런 점에서 뭔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. 증시는 결국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 거고 다시 또 전쟁 장기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금토일 미국 휴장이 들어갑니다. 이 3일 동안 휴장이면 미국에서 되게 좋은 기회고, 항모 하나가 또 추가되고 지상군이 서서히 도착할 때가 다 돼갔어요. 다음 주쯤 올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몰라요. 전략이 또 달라지니까.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어제 많이 올랐다고 막 와 이러면 안 되고, 어제는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던 거고요. 뭐 그저께 제가 이제 반등이 올 때가 됐는데라 영상 올렸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던 거니까, 실적이 좋아지고 뭔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인플레 우려가 다 거쳐야 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져야 되고 이런 밑바탕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, 말 한마디에 증시가 휘청이고 막 반등해 버리는 거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. 러우전 때도 그랬습니다. 러우전 때도 전쟁 끝날 듯 아니고 끝날 듯 아니고 끝날 듯 아니고 하면서 거의 8개월을 쭉 내려버렸어요. 그렇게 많이 녹았습니다, 사람들. 그러니까 레버리지 쓴 사람들 다 털어가면서 녹였거든요.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지금 투자할 주식이 없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또 투자할 만한 주식들은 계속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또 출장을 갑니다. 자막을 오늘 못 따는 점은 죄송해요. 비행기 놓칠까라.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